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반갑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옵니다, 그치? 이제 이 비가 자꾸 오면 이제 자꾸 이제 선선해지겠죠. 이제 추석새라고 비가 자꾸 오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그 정진 4일째입니다. 저한테 그 시무선언에서도 시무선언에 계시는 분도 전화가 여러 분 오셨어요. 그 정진에 대해서 21일 정진에 대해서 묻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하자니,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지금 새로 오신 분도 21일 정진은 어떻게 하나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선원장 법문에 들어오시면 127번이더라고요. 그게 7월 31일 하계철야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그 21일 정진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저번 시간에 그 유아인간과 무아인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유아인간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체만법이 변하고 헛것인데 내가 이 몸뚱이와 망심을 진짜로 안다는 거죠. 그것이 유아인간, 내가 있다. 아상,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몸뚱이와 망심이 환심이고 환신이고 환심이다. 그래서 이 몸뚱이와 망심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 것이 무아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무아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첫 출발이 바르게 되고 또 공부의 바탕을 마련을 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를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은 허공은 모습이 없다로 들어갈 겁니다. 그 전에 앞에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또 수술 법문이 나오고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거를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부한 이 챕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공부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넘기신다면 공부가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기 전에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그죠?
대조선 그렇죠? 예.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딱 그 말하자면 정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하고 그 다음에 허공에 대해서 넘어갈 겁니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 모습 공식을 합니다. 일체만법이 곧 모습이죠. 일체만법. 이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체만법,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죠.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들어앉으면 그것이 유아인간이 되고 공부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망심이 변하고 헛것입니다. 모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몸뚱이를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또 다른 모습도 다 해당이 됩니다.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이 성품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할 줄 아는 놈이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이 불교 공부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면서 이것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공돌이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는 것을 모르면 공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허공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할 텐데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성함 잊어버렸어요. 위현숙. 예. 이현숙 선생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러면 변하고 헛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거든요. 귀로 듣거든요. 제가 입으로 말을 하거든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눈으로 보는 것, 이 눈이라는 이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보는 놈이 말하자면 이 눈이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눈이. 귀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입으로 말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또 입으로 밥을 먹는다. 과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물음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늘 변해서 가는 세포뭉치거든요. 이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변해서 가는 세포뭉치인데 결국은 죽게 된단 말이죠. 죽게 돼서 한 점의 재로 가든지 한 점의 흙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있어도 있는 듯한 거죠. 제가 여행을 한창 그 외국에 가서 있을 때는 거기서 열심히 있었는데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완전 꿈이었네요. 한 20일이요. 있은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열심히 쫓아다녔죠. 지나고 그걸 생각하면 꿈 같아요. 우리 태 선생님도 일주일 어디 다녀오셨는데
그 지나간 것이 꿈 같죠. 진짜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도 있는 듯해요. 결국은 없어질 것이니까요. 결국은 없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없어질 몸뚱이, 변하고 지금 혀끝인 이 몸뚱이에 달려있는 눈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몸뚱이에 달린 눈이 볼 수가 없다면 그 보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보던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늘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마음이 늘 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늘 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보림선언에 딱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몸뚱이와 망심은 늘 변하고 헛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변하고 헛것인 거. 변하고 헛것이라서 몸뚱이 이 눈 자체는, 눈은 지가 보는 줄 모르고, 이 몸뚱이는 지가 보고 듣고 하는 걸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점이 참 어렵죠. 이해하기가. 근데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아무도 안 오셨네.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잘 아신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의 그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보는 놈은 누구일까? 이것이죠. 그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또는 허공이라고 이름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허공과 법신자리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철저하게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몸뚱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을 몸뚱이 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왜냐하면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요. 이현숙 선생님, 요것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요. 이 공부예요. 우리 불교 공부예요. 이거 안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초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모습은 가짜라는 겁니다. 모습은 가짜다. 그래서 늘 그러죠. 변하고 헛것이다. 계속 해야 된다. 변하고 헛것이다. 계속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모습을 굴리는 것은 눈이라는 기관, 귀라는 기관, 입이라는 기관을 굴려서 말하는 것은 절대성자리다. 또는 법신자리다. 또는 허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 법신자리에서 나툰 이 모습.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으로 하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분임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요 1번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요 1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네요. 왜? 몸뚱이하고 망심이 나라고 너무나 박혀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아인간에 딱 붙들려 있어서 내가 있다 하는 유아인간에 붙들려 있어서 무아인간으로 갈 수가 없네. 무아인간이라는 것은 법신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모습을 잘 보이자. 이거를 변하고 헛것이다를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공부라는 거는
우리 지금 이 그 불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부는 뭐냐면 이 절대성 자리에서는 하여튼 이런 모습, 일체만법, 모습을 붙들고 빈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 빈 곳으로 가는 공부예요. 이런 모습을 붙들어서 빈 모습으로 간다. 빈 곳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현주 선생님 이해되시죠? 우리 공부는 그런 공부라. 우리 공부가.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성인 모습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간다. 절대성 자리라는 게 본래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만법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에 들어앉아서 진짜를 잊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물거품, 물이 있으면 물거품이 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물거품은 바람의 세기랄지 풍랑이랄지 그 어떤 생긴 지형에 따라서 물거품이 크게도 생기고 작게도 생기고 수없이 생겼다가 돌아가 버리죠. 물거품이 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물거품이 진짜다고 해서 여기 쏙 들어앉아 버려요. 물거품을 붙들어서 내가 이 물거품이 내가 원래 물이구나. 이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공부는. 그런데 물거품이 정말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버려서 물이라는 사실을 이 물거품이 잊어버려요. 저번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맞아. 이형선 씨. 이형선 씨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내 몸에게 딱 접목이 되면 또 내가 하는 일에 딱 접목이 돼버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말하자면 느낌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죠, 지금.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다. 이 모습은 환이다, 가짜다. 이거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서 머리에 꽉 배겨야 돼요. 머리에 배겨서 모습에 머물지 않나요? 모습에 머물지 않아서 그 환을 굴리는 그것이 우리 공부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공을 공부할 지금 허공은 모습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허공을 공부하려면 허공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요? 이영선 선생님, 허공이 무엇이 허공입니까? 비어있다. 예, 비어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허공이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법신자리고 내가 허공으로 쓰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허공을 알 수가 없네요. 허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내 이 몸뚱이에서 찾아야 된다. 내 몸뚱이에서. 어떻게?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인데 이 눈이라는 눈도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놈, 이 놈이 바로 허공이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모습이 가짜라는 것,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라는 걸 너무너무 알아야 된다. 교수님, 그거 어찌해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변하고 헛것이다고 열심히 합니다. 진짜입니다. 변하고 헛것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이 실제하지 않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정말 실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자리를 잡아요. 그 전에 아무리 다른 많은 문자를, 많은 내용을 내가 진다고 해도, 머리로 안다고 해도
실제 경계에 딱 들어가면 정말 꽝이라요. 선득행 선생님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가짜다. 이 나타난 모든 일체만법 모습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물고 품과 같다. 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인연에 따라서 늘 변하는 거다. 헛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이거를 어느 정도 깊게 느끼고 깊게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죠. 지금 공부의 관건입니다. 태선생님, 이것이 공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허공을 알 수가 없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잘못하면 허공이라는 똥덩어리 하나 더 짊어진다. 우리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진짜 나는 무엇이냐? 어디서 찾느냐?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는 데서 찾아야 된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데서 찾아야 되고 망심이 변하고 헛것인 데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벌러 듣지 마시고 정말로 그 순간순간 내가 그 생활하는 데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인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정말로 깊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면 출발을 못해요. 그리고 바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윤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부에. 왜? 변하고 헛것인 나를 맨날 내로 해가지고 어쩌고 공부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면서 그것도 변하고 헛것으로 가버리겠죠. 진짜는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 가짜는 변하는 거. 이영선 선생님,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체 만법이 모습은 가짜다. 그 중에서도 이 몸뚱이가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변하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눈으로 보고 이 몸뚱이에 달려있는 눈, 귀, 코, 혀 다 있지만 어떻게? 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 변하고 헛것이니까. 잠시도 머물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 보느냐? 이 보는 놈. 보는 놈이 진짜 나다. 그것이 바로 허공이라고도 하고 독신이라고도 하고 부처자리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독신자리가 어떻게 무정물, 이 몸뚱이를 굴린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 없는 이 몸뚱이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 성품이 없는 이 몸뚱이를 완전히 방아착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이영선 선생님 어떻게 내려놓을 겁니까? 이거를 해야지 공부가 된다는데. 네.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자꾸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망심을 방아착한다, 내려놓는다. 이 말은 쓰기는 쓰되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아무리 많이 앉아있고 아무리 경전 많이 보고 아무리 법문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소용없습니다. 진짜 나하고는 108,000이에요. 왜 108,000이냐? 이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것이 늘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변하고 헛것인데. 그 기생충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때 옛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이 몸뚱이는 지가 하는 짓을 모른다.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 몸뚱이는 지가 하는 거를 모른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걸어가는 거, 아침에 샤워하고, 욕하고, 뭐 싸움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 몸뚱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왜? 성품이 없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아는 놈이 누구냐? 아는 놈이 누구냐? 못 찾는다 이거예요. 왜? 모습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노? 이 지금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이 몸뚱이를 굴리는 놈이 드러난다. 자꾸만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요. 아, 변하고 헛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몸뚱이가 말하고 보고 이게 이제 슬슬 감각이 떨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생각이. 진짜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다 마음 장난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데? 변하고 헛것인데 밥도 먹고 걸어가고 일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자꾸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놈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안 잡으려고 해서 안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가 문제였냐? 이 몸뚱이가 나라고 실제한다고 하는 그 생각만 변하고 헛것이라고 해서 이 몸뚱이에만 머물지만 않으면 그냥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 허공이 있고 또 내가 있고 이렇게 돼요. 대비가 돼요. 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현숙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되면요, 허공이 따로 있고 몸뚱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몸뚱이가 허공 속에 있게 돼요. 내가 이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신절이 허공하고 이 몸뚱이하고 둘이 아니게 돼버려요. 선생님 말씀에 하면 내 속에 허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거를 내 속에 허공이 있다. 그러니까 단지 한 마음을 한 생각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예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나와 허공은 분리가 돼요. 근데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몸뚱이하고 허공하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허공이 하나니 진리가 하나다. 선생님, 이 몸뚱이와 법신자리는 둘이 아니다. 그렇게 되죠. 나중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습은 가짜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 몸뚱이는 어떻게? 성품이 없다. 변하고 가짜라서. 성품이 없어서 보고도 가는 줄 모른다. 그럼 내가 있지 않느냐? 내도 하나의 기관이죠. 이런 회로를 올라가서 해서 다시 그 명령을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요, 공부의 시작이면서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내 몸뚱이가 내가 쓰는 마음이 변하고 헛것인가를 어느 정도 느낄 것이냐, 어느 정도 실감을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관건이라요. 그것이 느껴지면 이 몸뚱이는 지가 하는 짓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무엇이 드러나느냐? 법신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가야. 자,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요 앞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와 망심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내는 누구?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런 일체만 법을 다투는 허공이다. 그럼 허공이란 놈이 왜 생겼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본문입니다. 허공 읽어볼래요? 여름이었어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 누가 하나 안 보여. 어디 갔나 하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니 창밖에서 졸고 있어요. 들어오라고 했지요. 너 어제 허공 봤나? 눈이 둥실해. 이 허공 말입니까? 그래 어제 허공 봤나 그 말이다.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어제 허공을 봤나? 예 어제 허공 봤습니다. 그럼 오늘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내일 허공 봤나? 예 안 봤습니다. 말은 옳은 말이요. 이거 정직한 말이거든. 내일 허공 안 봤거든. 내일이란 말마디 그 명자에 힘들어서 말이지. 내일은 아직 안 왔거든. 이놈의 자스가 연세대 학생이라 네가 소위 대학생 아니까. 허공 자체에 어제와 오늘이 있더냐? 허공이란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그래 어제의 오늘이 있더냐? 가만히 생각하더니 예 맞습니다. 허공 자체에 어제 오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어찌 여기에다가 어제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 100년 전 허공 봤나? 네 봤습니다. 그럼 100년 후 허공 봤느냐? 예 봤습니다. 예. 이영선 선생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을 텐데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법문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허공은 성체라고 해야 될까? 예, 좋습니다. 허공은 모습이 없는 걸, 아무것도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합니다. 왜 이 법문이 나왔느냐? 우리는 늘 모습 있는 곳에서 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모습 있는 곳에서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제일 큰 모습이 있을 때 모습이 있다는 건 제일 큰 크게 나눠서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양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것이고 없는 거 아니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광민 선생님 그렇죠. 우리 보통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말이 꼬여. 있다와 없다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해광명 선생님. 있다와 없다를 다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떤 식으로 돼야 있다와 없다가 다 포함이 될 것인가? 보통은 하나의 이 형체가 있으면 이 형체가 있을 때는 있다. 이 형체가 없을 때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형체가 있을 때 있다 없다가 되는데 있다와 없다를 다 말하자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질문이 별로 안 좋죠. 지금 모습이 있다는 거는 근데 저도 이거를 지금 벌써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법문이 선생님 법문 유명한 법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제가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이 법문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새롭냐면은
얼마나 내가 모습에 찌들려 있나, 모든 그 명자의 이름에 휘둘려 있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요.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나가 있다. 나가.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선덕행 선생님, 내가 있다가 되면 보통 나라는 것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나라고 딱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이상하게 달라붙어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없다가 되면 모든 것이 안 달라붙어요. 정말로 이 깊은 속에 이 나가 있나 없나 자체가 엄청난 그 뿌리예요. 이 나가. 이현숙 선생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 내가 없다면 있다 없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다면. 나라는 게 없다면. 그거 한번 생각을 쭉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내가 없다면, 가만히 생각하면 나라는 데서 전부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는 데서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상을 깨라, 아상을 없애라. 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상이라고 딱 하면, 나라고 딱 하면 제일 먼저 달라붙는 게 모습이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몸과 망신. 이 모습이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모습을 다른 말로 상이라고도 하고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얼마나 이름에 휘둘리고 사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저기 이영선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이름에 많이 휘둘리고 산다는 것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까? 시를 예를 들면요. 기쁨이다, 슬픔이다, 분노다, 불안이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은 거, 이런 모든 나다, 너다, 이런 뭐 커튼이다, 뭐 이렇게 뭐 지금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도 막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거 다 이름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것이 이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호일 뿐이다. 예? 기호일 뿐이다. 기호? 기호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있습니다. 일심행이 있습니다. 일심행은 무한대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심행은. 연숙 선생님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동물, 이런 모든 이처에 따라서 내가 아주 다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나입니까? 그 이름이 나 아닙니다. 나를 가르치는 한 명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마음이다, 법신이다, 허공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지금 몸뚱이다, 뭐 성품이다, 우리가 하는 공부다, 뭐다 하는 거 다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축도받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름은 그것을 가르치는 빌려온 하나의 어떤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면 만약에 불안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불안. 이영전 선생님, 불안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안을 쭉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 불안. 우리는 불안 이러면은 나쁜 이미지가 탁 떠오릅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럼 불안 딱 해봅시다. 그럼 불안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불안이 들어가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서 다 이것이 내가 안정이 안 되고 이렇다. 어떻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나? 결국은 내가 잘못될까봐 이런 어떤 욕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무엇이 나를 침범할까봐 이런 것들이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그 뿌리는 뭐냐면은 나라는 거죠. 이 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 불안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나의 기초가 하고 있으면서 모습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이 만약에 변하고 헛것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변하고 헛것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허공범은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이랬을 때 허공이라는 것 자체는 모습이 없는 상태인데 내일이라는 거는 오지를 않았거든. 우리가 딱 이미지상으로 내일이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오지를 않았으니까 못 봤다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이영선 선생님, 허공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제 오늘 내일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것은 실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 하느냐. 실제 할까요? 근데 이것이 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것이 딱 달라붙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몸뚱이가 있고 내 망심이 있고 이 모습을 가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이 달라붙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라면 어떻게 되겠나?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은 나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것이 뭐가 기초가 돼야 되느냐? 모습이 가짜라는 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기초가 안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그 시차를 확 늘려버리면 감이 안 잡히는 거라. 왜? 나라는 생각은 지금 현재에 있거든. 현재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나 이러면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봤지만 내일은 못 보는 거죠. 나 이러면 현재에 머물러 있거든. 무엇 때문에? 몸뚱이가 나고 망심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원래 현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나는 늘 변하고 헛것이거든. 늘 변하고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를 할 때, 이 본문을 들을 때, 경전을 볼 때, 참선을 할 때, 그 무엇을 하더라도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것이 깊이 뿌려 박혀 있지 않으면
엉뚱하게 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쭉 하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아, 이 몸뚱이는 지가 보고 듣고 하는 거를 모르는구나. 모른다.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이 몸뚱이는.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의 선생님은 가죽주머니라고 하시는데 법칙에 따라 변하는 하나의 물건이다. 이 몸뚱이는. 물론 마음도 마찬가지다. 망심도. 경계에 따라서 늘 변하는 하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변화가 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그 시간을 한번 가질 겁니다. 지금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공부가 말입니다. 축적해서 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삶이 오지 않는다면 그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요. 해광근 선생님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 공부를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공부 뭐 하려고 할 거냐고요.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남을 괴롭히거나 내 마음이 늘 괴롭거나 무엇을 향해서 늘 쫓아간다면 그거 진짜 괴로운 일이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더 잘 놀고 잘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공도. 허공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 것이죠. 모습 안 굴리는 허공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모습을 굴리지 않는 허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공부가 무슨 공부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선 공부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관념이 우리 이 시대에 와서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계속 앉아서 면벽을 해야 된다. 계속 의심을 해야 된다. 뭔가는 딱 짜진 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된다라는. 얼마든지 모든 모습은 일체만법은 늘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것이 꼭 정법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더 변화돼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선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공법문에 이 허공은 제일 처음이 모습이 없답니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양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고 헛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는 것은 전부 변하고 헛것입니다. 그럼 이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공이거든. 이게 모습이 없다는 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있을 수 있다. 모습이.
이렇게 놔둘 수 있고 저렇게 놔둘 수 있다.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습 공식이요.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다. 더 공부를 짬지게 하려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 망심이 변하고 할 것이다. 이거 주문처럼 이영선 선생님 한 달 동안 주문처럼 해보십시오. 주문처럼 하시라.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 망심이 변하고 할 것이다. 이것을 그냥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주문처럼, 그러니까 가고 오고 말하고 보고 듣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 또 내가 경계에 부딪혀서 눈으로 봐서 거기서 귀로 들어서 좋은 말을 들으면 좋고 나쁜 말을 들으면 썩내고 저기에서 나를 치면 썩이 나고 이랬을 때 늘 변하고 할 것이다를 늘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확 변화가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서 변화되는 걸 느끼시는 분 있으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문처럼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자고.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공부를 오래오래 많이 하신 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뚱이와 망심이 뇌라는 것이 너무너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요. 보통 해가지고 잘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변하고 할 것이다라고 이걸 계속하게 되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자꾸만 이걸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고 하시지 말고 이거를 자꾸 하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네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있다. 내 몸뚱이가 있고 내 망심이 있다 하면 허공과 내가 딱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고 망심이 변하고 할 것이라고 하면 허공이 내 속에 있게 됩니다. 왜? 나의 경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상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도가님들께서 다른 거를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정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에게 오는가. 과연 허공이 무엇인가를 허공을 보게 될 거라요. 그때야말로.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나 더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공부의 지름길, 가장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꾸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 망심이 변하고 할 것이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신자리의 내가 그냥 비명비암을 낳든 그 법신자리에서의 내가 운전도 하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걸어가고 이게 저절로 되네요. 저절로 되네요. 이건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말길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새말길을 들게 되는 거예요. 새말길을 들려면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법신자리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이 두 개를 반드시 알아야 하거든. 그것이 전제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자꾸만 하나를 더 짊어지고 가시는 게 될 겁니다. 자, 이만 입장하겠습니다.